6.3 대선 핫삼 첫 번째 소식은요. 자, 남편 신분증으로 한 장 찍고 내 신분증으로 한 장 찍은 중복 투표, 대리 투표를 한 선관위의 선거 사무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사무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 대리 투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당일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선거사무원 근무하실 때도 대리 투표하신 적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한 명이 두 번 찍은 겁니다. 두 표. 자, 정호에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분이 선거사무원이고 이분이 하는 역할이 투표 용지를 발급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투표 용지를 셀프 발급한 거예요. 남편 명의로, 본인 명의로. 자, 두 번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참관인이 날카롭게 시작했어요. 저분이 지금 두 번 찍었다. 그다음에 신고를 했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황교안, 지금은 이제 후보 사퇴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하고 후보를 사퇴한 황교안 전 후보죠. 전 후보의 참관인이 예리하게 집어낸 겁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궁금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궁금증 풀렸어요. 어떻게 남편 신분증으로 저 여성이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었는데 저분이 하는 일이 선관위에서 저 투표용지 발급해주는 사무원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발급을 받은 건데 몰랐다. 그럼 선관위가 이런 것도 교육 안 시키는 겁니까? 만약 몰랐다면? 몰랐기야 했겠습니까? 만약에 교육을 안 시켰다면 선관위 직무유기지요. 예. 네, 선관위. 그런데 아마 먼저 남편을 이제 남편 이름으로 그 투표용지를 발부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뭐 사전 선거 하면서 보니까는 이 지장을 찍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편 손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뭐 할 수 있었겠죠. 본인 신분증과 지장을 찍고 그러니까 남편 것을 완전히 대리 투표 위법 행위를 한 건데 몰랐다? 글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사전 선거 운동은 관리의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저런 문제는 이제 일반 투표장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투표한 관리라든지 지금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전 기본적으로 당장 이번에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는 선거에 사전 투표자들의 마음을 결정하는 데는 반영이 안 됩니다. 네.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23일밖에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13일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기준으로 따진다면 13일 가운데서 한 사전 선거가 3, 4일 전에 있다고 한다면은 3, 4일의 선거 운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를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뭐 절반까지 요즘 육박을 하죠. 그러니까 사전 선거가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번에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또 뭐 우리가 선거의 일주일 전부터는 이른바 여론조사를 이렇게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전 선거 운동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전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 미비가 너무 많거든요. 관리도 그렇고요. 네. 황당한 건 이 두 장의 표는 부정 투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무효 처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선관위 이미 기표함에 들어가지 않았냐? 어느 게 남편 명의의 투표인지, 어느 게 저분의 투표인지 특정해낼 수 없다. 무효표 처리 불가능하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외 투표였다면 회송용 봉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찾아내서 무효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네. 관내 투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이 섞여버리면 그게 저분이 찍은 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안 됩니까? 누구 찍으셨어요? 물 좀 드시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누구 찍었는지 해서 이분이 찍었다는 두 표 그냥 무효표 까면 되지 않습니까? 깐다는 게 좀 그렇긴 하고 뭐라고요? 삭감? 무효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선거가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이분이 진짜 누굴 찍었는지 진실을 얘기했는지 거짓을 얘기했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아하. 있고.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제가 육개장 파는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육개장을 파는 데 들어가셨어요? 육개장 파는 데 들어갔는데 육개장 큰 솥에 넣고 네. 막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퍼준단 말이에요. 예. 맛집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봤어요. 머리카락 2개가 그 안에 떨어져 들어간 걸 봤어요. 육개장 통 안에. 통 안에. 그런데 그 육개장 통 안에 뭐 곰탕이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잘 찾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육개장이라서 이게 뻘개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사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퍼주면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뭐 한 돈 1,000원 빼주겠다. 빼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만한 큰 통에 머리카락 2개 들어가 봤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먹을 만한 그러한 비위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선거구가 어느 선거구고 그 투표함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당 거기에는 그건 무효 처리하고요. 다시 재선거를 갖다가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이런저런 부실관리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부정투표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불쾌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사전 투표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원칙적으로라면 네네. 해당 지역의 사전 투표는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좋은 식당 가면요. 이렇게 음식에서 이게 딱 나온다, 머리카락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 만들어주고 그것도 안 받아요. 그 음식값도 안 받고요. 더 좋은 데는요. 막 쿠폰 같은 것도 막 줘요. 우리나라 정도 되면 후진국도 아니고 중진국도 아니고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선진국의 이제 투표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선관위는 맨날 선관위는 자기네들 헌법기관이라고 권리 주장만 하면서 감사도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문제 생기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해가지고 선관위도 좀 손을 보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투표가 부정투표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선관위에 대해서 이게 왜 어쩔 수 없냐. 원칙대로 사전투표 다시 하면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뭐 국내 총선이나 이렇게 작은 지역구에서는 한두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이 재투표를 했을 때 굉장히 근소한 숫자 차이의 표결이 나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선관위는 어떠한 시정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준 겁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네. 투표는 부정선거지만 어쩔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든 만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네네.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됐다. 오,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됐다. 네. 과거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선거에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동타였어요. 동표. 동표여가지고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 유야무야 없었던 것처럼 넘기기는 그건 사실 그렇다면 헌법에 위반되죠. 전 직접 비밀 선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비밀 선거가 아닌 선거 행위가 이루어진 그 투표함, 저 투표함은 저건 불법적인 투표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는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입니다. 네. 저런 걸 자꾸 묵인해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우리 선거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선관위가 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회성용 봉투에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작이다라고 예.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관위 해명이 좀 황당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뭐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칭 말씀 주신 김에 한번 제가 준비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 의견 이어 듣겠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전투표에서 관외투표에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시고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해당 이 거주지의 선관위로 발송이 됩니다라는 시스템인데 20대 여성이 경기도의 한 선거구에서 이 관외 사전 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발부받은 겁니다. 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 여성이 봉투를 열어보니 이재명 후보를 이미 찍은 투표용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는 본인이 찍어야 할 투표용지와 이재명 후보를 누군가가 찍은 투표용지 2장이 발부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나오자 선관위가 이 여성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함께 보시죠. 회성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어요라고 이분은 알린 거예요. 자, 그러자 선관위가 저 여성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 여성이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서 일으킨 자작극이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자, 당시 이 모습을 본 선거 참관인의 어떤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최저한도와 다른 거는 맡지 마세요. 경찰분들은 퇴거하셔요. 여기 이미 투표한 용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서 약간 반소리를 치셨어요. 정말 정갈하게 적힌 투표 용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들어보면 참관인도 놀라고 저 여성 유권자도 놀라서 알린 겁니다. 그 외에 선관위에 별다른 증거는 없는데 자작극이다. 선관위 이렇게 그 여성을 자작극 범인으로 지목을 한 상황이고 아니면 좀 이거 선관위 해명이 황당하고 좀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작극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보도를 보니까 뭐 많은 언론들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전의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의 자작극이란 그 해명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는 그 현장에 있던 그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그 선거 당시 그 여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투표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건네줬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누군가 있어야만 건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누군가가 투표를 찍고 자기가 찍은 투표 용지를 저 여성에게 몰래 줘야지만 저희 가능한 건데.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가 뭐 저 여성이 넣어야 될 그 반성용, 해성용 투표 그 봉투를 먼저 받아 넣어준 다음에 넘기든지요. 아니면 선관위가 이미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가장 간단한 해명은 저런 거겠죠. 혼란을 목적으로 여성이 자작극을 벌였다 하면 이제 모든 게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사를 해서 나와야겠지만은 글쎄 20대 여성이 저렇게 자작극을 벌일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혼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을지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문제는 물론 경찰 조사 결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 자작극으로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네.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자작극입니다. 그러나 저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너무 무책임하게 자작극이라고 선관위가 말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박성민 최고 아마 CCTV도 있을 것 같은데 선관위 주장이 맞으려면 누군가가 찍고 본인에 관해 투표용지에 넣지 않고 저 여성에게 투표용지를 줬어야만 저 선관위 주장이 성립되는데 그 장면을 포착한 CCTV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실익은 없어요. 본인 투표가 봉투에 안 들어가고 이 여성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총량은 같단 말이죠. 뭘지? 뭐 선관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할 네네. 테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선관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회피식으로 경찰에 맡기는 모양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이제 선관위도 그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이번에 사전 투표를 하고 왔지만 이 뭐 봉투를 주실 때 이제 안에를 확인하고 주시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저 이제 투표 예. 용지를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주시잖아요. 저게 근데 새 이제 봉투일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투를 만져보면서 주시기도 하고 보고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투표장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투표 용지가 애초부터 거기 들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몰랐겠느냐라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종의 진실 공방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증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자체적인 결론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과거의 투표용지가 그것도 이재명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이제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보기엔 정황상 그러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군요. 의도적으로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기 위한 공작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 있는 거죠. 선관위의 의심인데 근거는 없어요. 자, 저 이재명 후보를 찍은 저 투표용지가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표된 용지가 있다. 어떤 그 특정한 후보자로 이미 찍혀진 그 용지가 있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증거를 낸 거잖아요. 보니까 이게 이거다. 내가 받은 게 이거다. 그러면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선관위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그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선관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장만 있지 제대로 된 입증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선관위의 주장대로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런 자작극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한 것도 그것도 선관위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자작극도 없어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 그것도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물론 애당초 기표된 용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거니까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자작극이라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결과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추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 표는 무효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 주장대로 자작극인지 아닌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